오늘 밤 이어지는 지표 발표 이후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. 바로 가격이 어디까지 밀려나느냐, 이것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. 69.6K, 이게 왜 마지노선이냐? 현재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걸린 가격이랑 기술적인 지지 구간들이 같이 함께 겹쳐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설령 지표 때문에 가격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대부분 여기까지 끌어내린 다음 그 다음 반응을 우리는 같이 함께 체크해줘야 되는데요. 그런데 만약 이 자리까지 무너져 내리게 된다, 그때부터는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이 흐름 자체가 뒤바뀌는 구간으로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어디서 살까가 아니라 여기까지 깨져버리는지 이것들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고, 따라서 이 자리를 모른다면 반등 타점도 못 잡고 하락에 그저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. 네,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비트프로파일러의 타점왕 트레이더 김세희입니다. 여러분, 비트코인은 지금 마지노선 위에서 정말 위태로운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 마지노선에서 어떠한 반응이 나와주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운명이 완벽히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에 대한 내용들 정말 자세히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따라서 열심히 준비해온 저를 위해 지금 바로 좋아요 먼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좋아요 눌러주셨다면 본격적인 흐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 밤 발표되는 지표들은 이 최근에 유가 급등세 가 실물 경제 인플레이션으로 얼마나 전이되었는지 이것들을 확인하는 이른바 5일 쇼크 이후의 첫 성적표가 될 전망입니다. 특히나 오늘 밤 9시 30분 발표 직후 이 골든존이 지켜지는지 무너지는지 이거에 따라 비트코인의 추세 역시도 크게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성적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제가 핵심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관점은 여전히 명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. 현재 비트코인이 주봉 기준으로 형성하고 있는 더블 바텀 패턴의 넥라인 존 구간, 이 구간의 상단인 76K를 완벽하게 돌파해내서 지지받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무조건 오름숏을 메인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최근 정고점을 다시 한 번 더 깨면서 이 넥라인존을 일시적으로 돌파하는 듯한 모습 보여줬었지만 제가 스터디룸 통해서도 이에 대한 자리들은 따로 진입 안내 드리지 않았고 계속해서 관망하면서 지켜봤던 이유도 이 때문이었죠. 왜냐하면 정고점을 돌파해냈던 것들은 사실이지만 청산 리듬의 기준으로도 그저 청산 물량만 털고 내려온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손익배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구간에서 그저 상승이라고 애매한 자리에서 베팅을 걸기에는 우리가 떠안아야 될 리스크 자체도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 있고 진입에 대한 근거들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터디룸 통해서도 지금 같은 자리는 버리는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희가 추가적인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망을 유지하고 있었는데, 자, 이렇게 버려야 될 자리 그리고 우리가 기회로 잡아야 되는 자리들, 이것들 코리니 분들께서는 구분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러한 기회들이 왔을 때 그리고 버려야 될 자리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혼선을 조금 덜 겪으셨으면 좋겠어서 그에 따른 실시간 관점들은 제가 스터디를 통해서 메모장처럼 바로바로 올려드리고 있는데, 따라서 이 메모장 나도 함께 구경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클릭해주시고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메모장으로 쓰고 있는 것들 전부 다 오픈해서 보여드리니까요.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본격적인 분석 나눠보려고 하는데, 이러한 분석 영상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셔야겠죠. 따라서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먼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, 자, 일단 오늘 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표는 딱 두 가지입니다. 바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, 일단 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, 즉 한마디로 CPI는 이 변동성이 큰 에너지를 포함하지 않은 물가를 뜻합니다. 그렇다면 이 수치에는 유가의 변동성들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데, 유가가 오른 이후 이 CPI마저 함께 오르게 된다.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인플레이션의 고착화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, 그로 인해 금리 인하 기대감 당연스럽게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. 그럼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에는 단기적인 악재가 작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눌림에 대한 흐름들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다시피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인데, 이 유가의 상승은 대중이 가장 체감하기 쉬운 지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가 튀어오르게 되면은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를 자극해 단기 하락 압력들이 작용할 수 있고, 이에 더불어서 오늘 이용하고 있는 옵션 만기장 오후 5시 이후에 이 옵션이 만기되기 시작하면은 상방에서 누르고 있던 힘들이 사라지면서 하방으로 먼저 가격이 쏟아질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. 그러한 와중에 이러한 지표들의 악재가 동시에 겹친다라고 하면은 최후의 방어선이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고,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집중해서 매매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. 물론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
때문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자체가 디지털금이라는 내러티브를 부각시키는 엔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나도 장기적인 얘기고 결국에는 지금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지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자면 현재 시장은 이미 악재를 어느 정도 선반영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. 만약에 그래서 지표가 예상치 수준으로만 나와도 안도 랠리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결국에 지금의 비트코인이 이 76K를 돌파해내기 위해서 그 전에 일단 어떤 것부터 같이 함께 넘어서 줘야 된다? 비트코인이 옛날에 형성했었던 최고점, 그 고점부터 이어져 왔었던 이 고점 빗각북은 이 자리를 일단 1차적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의 비트코인이 가진 유동성으로는 이 넥라인 존조차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빗각북은 당연스럽게도 넘어서기에는 유동성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. 자, 그런데 우리가 비트코인의 주봉으로 넘어와서 같이 함께 확인해 보시면 비트코인이 이 골든존을 지켜내게 됐었을 때 이 주봉 마감이 만약 이 위에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다음 주봉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다? 다음 주봉이 이 빗각을 기점으로 함께 시작이 될 수 있다. 비트코인이 골든존을 지켜내면서 주봉이 마감된다라고 하면은 이 옆차기를 통해서 다음 주봉 캔들이 어디서 시작될 수 있다? 바로 이 고점 빗각을 끼면서 같이 함께 시작이 될 수 있다. 그렇게 되면은 이 고점 빗각이 지지가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이 돌파를 시도해낼 때도 훨씬 더 수월해지기 때문에 골든존을 지켜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만약 골든존을 무너뜨리고 나서 주봉이 마감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주봉 캔들이 아래에서 시작이 되게 되고 그럼 고점 빗각은 또 하나의 큰 저항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.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저항들을 돌파해내기 위한 유동성을 먹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하락으로 인해 유동성들을 흡수해내고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시도할 확률들이 높아지니 지금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골든존을 지켜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69K 이 자리가 가진 의미 역시도 굉장히 큰 게 바로 이전에 마감되었었던 주봉 마감 캔들 이 자리가 69K에서 마감이 될 수 있었던 것들은 우리가 비트코인의 1시간봉 차트로 넘어와서 같이 함께 확인해 보시면 이 지난주 월요일 오전 9시 주봉 캔들이 마감되기 이전에 급상승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주봉 캔들이 69K대에서 마무리가 되어줄 수 있었는데 자, 그런데 그 마감이 어디와도 정확히 겹치고 있다? 우리의 최후의 방어선과도 정확히 겹치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고 여기가 무너졌을 때 추세가 훨씬 더 크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.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될 대응들도 굉장히 심플한 게 사실상 지금 롱 포지션을 바라보신다 하더라도 지금 이 구간 자체는 사실 손익비가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다. 이 명확하게 우리가 진입해야 될 근거들도 보여지지 않고 그렇다면 지금 같은 자리에서 앞선 변동성들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자리들에서 진입을 하기에는 떠안아야 될 리스크들이 굉장히 크죠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자리들은 결국 가격이 최후의 방어선까지 눌리게 됐었을 때 이 69.6K 부근을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아주느냐 지켜주느냐를 확인하시고 나서 우리가 반등 타점을 잡는 것 이걸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최소한적으로도 일단 단기적인 롱 포지션 역시도 이 주봉 기준의 넥라인 존 부근 중단선에 완벽하게 넘어서서 여기서 지지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롱 타점을 잡아야 손익비를 만들어내지 지금 자리에서 손익비를 잡기에는 위로 쌓여있는 저항들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아래로 잡을 수 있는 스탑로스 역시도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상 지금으로는 우리가 롱 포지션보다는 물론 롱숏 둘 다 손익비가 좋은 것들은 아니지만 이러한 자리들에 닿게 되었을 때 확실한 저항들 사이에서 숏을 잡아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먹고 빠지는 것들이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확률이 높은 게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 만약에 최후의 방어선 역시도 무너져 내리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에 따른 숏 타점 같이 잡아서 그 흐름들 빠르게 따라가서 우리가 추후의 상황들 같이 함께 지켜봐 줘야겠죠. 하지만 지표 발표 이후의 무빙들은 워낙 빠르게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. 따라서 고정 댓글 함께 참고하셔가지고 제 메모장으로 실시간 대응 가이드 같이 받아가시면은 이 혼자 하기 무서우신 분들께서도 좀 큰 도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.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 미리 한번 참고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에서 보셨던 이러한 지지저항선들 영상만 보고 따라 그리기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채널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영상에서 보셨던 지지저항 라인들 그대로 복붙할 수 있는 복붙 링크 전달드리고 있습니다.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먼저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리면서 영상 보시면서 추가적인 질문사항은 편하게 댓글로 문의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실전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계속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안 누르셨다면 지금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